곱창이 그 씹는 거에 있어갖고 막 이런 얘기도 있고. 아 맞아요. 이래갖고 네. 실제 입니다. 네. 이거는 더 심한 거죠. 도축하고 이제 버리는 건데 얘는 살모넬라균이 훨씬 위험하기 때문에. 하루의 끝 행복한 고민의 시작. 오늘 저녁은 뭘 드시겠습니까? 자, 음담피솔의 이현우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 농경대사학부 후비랩 문종훈 교수입니다. 네. 자, 그리고 대배우 고규필. 네. 자, 오늘은 정말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삼겹살과 아, 곱창. 곱창. 이야, 곱창. 어쩔 수 없이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된다고. 근데 고깃집 아들이시라면서 어디 저기 금수저. 금수저는 아니에요. 금수저. 부모님이 고깃집을 이제 오래 하셨죠. 네, 다른 일을 하시다가 주력 상품이 이제 고추장 삼겹살. 맛있었어요. 그럼 오늘 삼겹살과 곱창 중에는 무조건 삼겹살을 택하시겠네요. 삼겹살. 삼겹살. 예. 역시. 삼겹살 얼마나 좀 자주 드세요? 삼겹살 한 달 기준으로 본다면 뭐 한 몇 회 정도 드십니까? 20회, 25회, 20회 하루 두 끼를 드시는 거예요? 20에서 25회요? 한 달 기준 아니에요? 한 달 기준이요. 20회 정도. 주식이 삼겹살이네 밥이 아니고. 아니 꼭 이상하게 회식이 있거나 아니면 또 집에서 또 이제 고기 보내주면 또 먹거나 뭐. 상당히 자주 드시네요. 깜놀이네요. 네. 저는 할 수 있으면 매일 먹고 싶지만 그러면 네. 죽을 것 같아서 한 달에 한 4회 정도로 자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4예요? 한 달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네. 평소에 뭐 드시지? 카레, 밥 없이 카레. 사실 제가 소세지, 햄 이런 거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 걸 없으면 또 밥을 잘 안 먹어서 어렸을 때 어머니랑 갈등이 좀 있으셨겠습니다. 어렸을 때요? 많이 혼났어요. 거의 스팸 중독이어갖고. 고기를 많이 좋아하시네요. 많이 좋아해요. 네. 교수님은 왠지 곱창 것 제가 같긴 한데. 곱창을 너무 좋아하다가 통풍에 걸려가지고 네. 그럼 맥주도 못 드시겠다. 맥주도 못 먹습니다. 그래서 하고 나서 사흘 동안 약을 먹어야지만 되는 불행한 몸이 됐죠. 그렇다면은 그래서 저는 삼겹살. 오,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가릴 줄 몰랐는데. 돈이 삼겹살을 골라 주셨는데 저는 곱창으로 가겠습니다. 네, 곱창. 근데 제가 보기에는 특히 이제 곱창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식간 아니시고 좀 적게 드시는 분들이 보통 보면은 곱창 좋아하시고.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거를 대식했던 사람은 이미 다 병에 다 걸렸어. 그래서 그런가? 이미 먹을 수 없는 상태. 이미 먹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너무 흥미로운 게 네. 이게 호르몬하고 되게 관련이 있어서요. 남자들은 먹으면 통풍이 오는데 여성들은 통풍이 거의 안 와요. 여성 호르몬이 그걸 막아주나? 네. 호르몬과 관련이 있는 걸로 지금 의학계에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20대 여성들, 30대 여성들이 굉장히 훨씬 더 즐기는 게 요즘 관찰이 되거든요. 네, 의학적으로 푸니까 이해가 됩니다. 적당히만 먹으면 아무 문제 없다. 네. 그래요. 우리 뭐 삼겹살이 언제부터 이렇게 국민 고기가 된 거예요? 옛날 기록을 보면 삼겹살이 아니라 삼겹살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추정을 해보면 여기서 말하는 삼겹이라고 하는 것은 껍질, 그리고 지방, 살코기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세겹이라고 표현했다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껍질 들어간 게 오겹살 아니에요? 그 지금 이제 우리 그걸 오겹이라고 오겹, 이야기를 예. 하는데 1930년대 이때에는 세겹이라고 하게 된다면 이제 고부를 이야기한 거였고 자료를 좀 찾아보게 되면 개경에 가면 그 부위가 유명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개성에 가면. 의외로 우리가 네. 돼지를 가축으로서 기르게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60년대, 70년대 지나면서 가축화되고 산업화되기 시작하는 게 그때였거든요. 그래서 여러 썰들이 있는데
일본에서 돼지가 부족해서 한국 돼지를 정육 상품으로 만들어서 보내는데 일본에서는 좋아하는 부위가 당시 뭐였냐면 등심, 안심처럼 빨간 고기를 많이 가져갔죠. 약간 돈가스용.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돈가스 좋아. 남는 부위 중에서 보니까 삼겹살이라는 부위가 요 뱃살 요 부죠, 요 부위인데 얘를 구우니까 진짜 고소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삼겹살 문화가 생긴 게 수출할 거 수출하고 우리는 남은 부위에서 맛있는 부위 찾아서 우리 식문화로 개발해 간 게 삼겹살이다. 요게 학계에서는 좀 정설로 지금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정말 가난하던 시절부터 또 식문화가 그렇죠. 그리고 저는 삼겹살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기억이 91년부터 이제 술을 마시고 삼겹살을 구워 먹었는데 그때는 전부 다 냉삼이었어요. 한 그렇죠. 손으로 두텁하게 나오는 이런 삼겹살은 사실은 꽤 최근에 나온 일이고요. 그때는 무조건 다 냉동이었지. 그 고소함과 그 기름짐 뭐 이게 그 무엇과도 사실은 뭐 비교할 수 없는. 근데 그래서 요즘 우리가 그 통삼겹 다 먹잖아요, 주로. 저는 그래서 얘를 너무 바짝 익혀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양이 줄잖아. 기름이 빠져가지고. 그 약간 적당히 익혀 먹는 걸 좋아하지. 냉삼을요? 아니요. 사실 그 생삼겹 뭐 이렇게 통삼겹을 굽기 시작하면 이게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게 보여요. 너무 마음 아파요. 바짝하면 양이 줄어서 기분이 불쾌해져요. 나머지가 다 밑으로 떨어져. 그게 좀 아깝긴 하죠. 그게 사실 라드잖아요. 중식집에서도 많이 쓰고 서양 음식에도 라드 많이 쓰잖아요. 밥볶음은 사실 정말 맛있죠. 자, 그럼 여기서 알아볼까요? 냉삼겹 대 생삼겹. 얇게 떠서 먹는 냉삼이냐 아니면 생삼이냐부터 먼저 생각해봐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그 냉삼 쪽, 생삼 쪽. 고민되시죠? 저건 근데 인원수에 따라 또 다르긴 한데 2명이서 먹을 때는 냉삼 먹기 편한데요. 저게 손이 너무 바빠요, 냉삼은. 은근히. 바쁘긴 해요. 예, 이게 한 4명에서 먹기 시작하면요, 이 굽는 사람은 거의 정신을 잃거든요. 계속 막 그 굽다 보면은 익는 순간 파다다닥 하면 진짜 한 5분 10분의 노력이 순식간에 그냥 생삼? 4명이면 생삼, 네 명이면 생삼. 2명이면 생삼으로 갈게요. 생삼. 네. 네, 뭐 어느 쪽 선호하시나요? 저는 통삼에 가까운 생삼. 생삼. 네. 네, 가까운 쪽으로 가고 좀 두꺼운 고기를 이제 먹는 게 좋다. 입안에 넣으면 입안이 꽉 차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를 했더니 냉삼 좋아하는 친구 이렇게 가더라고요. 냉삼을 5점을 한 번에 집어넣어라. 근데 되게 재밌는 현상 하나 발견했는데요. 요즘 20대들이 냉삼을 많이 먹거든요. 대학가 근처에 있는 냉삼집에는 꼭 테이블 위에 뭔가 하나 올려져 있는 게 있어요. 술? 뭘까요? 술은 당연한 거고. 네. 그게 후추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 가루 후추. 네. 굽다가 뒤집기 전에 한번 뿌리고 꼭 그렇게 해서 먹는 게 이게 마치 의식 행위, 리추얼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다음에 그 동현배 아저씨들 어디 가서 후추 좀 주세요. 이렇게 좀. 근데 어린 척 좀 해보고. 그리고 20대 친구들이 먹는 걸 보니까 삼겹살을 구울 때 술을 같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뭐 소주를 제일 많이 먹긴 한데 20대 친구들 중에서 소주는 너무 힘들어요 하는 친구들이 뭐랑 많이 먹냐면 별빛 청아랑 많이 먹어요. 별빛 청아요? 네. 청아는 90년대 중반 이후로는 그 청아랑 완전히 달라요. 달라요. 예, 달콤한 맛이 살짝 납니다. 그리고 스파클링이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별빛, 뽀글뽀글뽀글 별빛 그래서 청아. 별빛. 청아는 사실은 거의 청주 약주 계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별빛 청아는 화식주예요. 아. 화이트 와인입니다. 네, 화이트 와인을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거랑 냉삼을 그렇게 여학생들이 많이 먹는 걸 관찰했습니다. 근데 그걸 말씀하시니까 제가 예전에 회식 자리에서 화이트 와인을 먹는데 그 화이트 와인이 다 떨어진 거예요. 내 앞에 이렇게 술을 너무 잘 드시는 선배님이 계신데 청아가 그나마 이제 비슷하다고 저한테 그 똑같이 그 와인 잔에다가 청아를 이렇게 주고 저 다음날 진짜 죽을 뻔했거든요. 진짜 청아 먹고 고생한 기억이 다시 이게 막 떠오르네. 청아가 또 이제 거부감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모르게 그냥 술술 넘어가니까 막 마시다가 화장실 다녀올게 이러고 앉아 있을 땐 몰라요.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잘 다음 날은 기억이 안 나고, 막 집에서 막 이러고 있고. 뭘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아까 예전에 그 대패 뭐 이런 스타일로 다시는 못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랜만에 냉삼을 먹어보니까 웬걸.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게 냉삼만이 갖고 있는 그 기름기가 쫙 빠지고 바싹 익었을 때 베이컨화 된 거. 그걸 좋아하는데 냉삼만한 재료가 또 없는 거지. 요즘 무조건 냉삼. 후추까지 뿌려야지 이제 어린 척하려고. 네, 후추. 그 왜 우리나라 그 1년 삼겹살 소비량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던데. 정말 어마어마하죠. 한때 소문에 전 세계의 이 삼겹살의 뭐 절반 이상이 대한민국으로 다 들어온다고 할 정도로 수입을 많이 했죠.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90년대 이후에는 돼지를 기르는 이유가 다른 부위 다 필요 없고 삼겹살이 필요해서 사실은 기르는 거였죠, 사실은. 주객이 전도된. 예. 삼겹살을 먹기 위해서 돼지를 기르는 건데 그래서 무슨 뭐 어디 그 조사 내용을 보니까 한 명당 30kg의 삼겹살을 섭취한대요. 30kg면 어마어마한 양인데 1년에요? 1년에요. 사실은 삼겹살이 대표적인 회식 메뉴 아니에요. 네. 그렇죠? 거의 퍼센티지로 보면 30%이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1위에 올라 있어요. 그리고 삼삼데이, 삼겹살데이 전국적으로 이제 한돈에 관련 캠페인을 하는 거죠. 삼겹살을 먹자라고 하면서 마트라거나 이런 데서 다 세일하고 전국적인 이제 축제가 벌어지는 건데 그게 또 예전에는 황사가 좀 심하다. 황사가 심하면 미세먼지 같은 거 그게 목에 끼면 삼겹살 기름이 그걸 씻어준다라고 하는 사실은 과학적 근거가 없긴 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돌면서 이때 이제 봄철 과학적인 건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네, 전혀 효과가 없는 거네. 전혀. 액션씬이나 좀 지저분한 데서 촬영을 하면은 무조건 삼겹살. 어떻게 하면 삼겹살을 더 먹어볼까는 핑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뭐 기분은 좋으니까 먹으면. 그때는 몸 생각해서 먹었죠. 몰랐네요. 자, 그 사실은 삼겹살이 어떤 데 가면 좀 터무니없을 정도로 비싸지긴 했어요. 130g, 150g 2만 원이 넘는 데도 있어요. 많아요, 요즘은. 주머니 한 2, 3만 원만 있으면은 그냥 삼겹살 하나 좀 먹자. 된장찌개까지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잘 안 보이는데 예전에 그 한창 뭐 약간 와인 숙성 삼겹, 녹차 먹인 삼겹살 너무 고급이 돼버려가지고 맞아요. 지금 뭐 올리브 과육까지 먹이긴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건 그냥 그 가격을 올리기 위한 어떤 그 구실 같은데 이게 너무 고급이 돼버렸어요. 근데 삼겹살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맛있잖아요. 아, 질리지도 그러니까. 않고. 그러니까. 자, 곱창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곱창은 호불호가 조금 갈릴 수도 있고, 근데 곱창을 싫어하시는 건 아니죠? 아 좋아요. 맛있어요. 맛있죠. 네, 맛있어서 문제예요. 곱창 한때 너무나 사랑하였으나 이제는 사랑할 수 없는 운명의 음식. 아까 말씀하셨던 그 지금 컨디션적인 네네. 문제 때문에 그 오늘 그 곱창 얘기는 거의 약간 고문에 가까우실 수도 있겠네요. 기억을 좀 다 좀 끌어오시기 바랍니다. 곱창은 뭐 언제부턴가 너무 고가의 음식이 되어버렸어요. 곱창이 두세 명이 이제 마음 먹고 먹으면 진짜로 한 술도 먹고 한 5, 60만 원 그냥 나오잖아요. 네, 비싸요. 그래서 왜 이렇게 고급화된 거예요? 사실은 뭐 사실 버리는 거였죠. 근데 우리는 버리면 안 된다. 하나도 빼지 않고 다 먹자라고 해서 곱창을 먹게 된 거고. 삼겹살과 비슷한 시작이군요. 사실 이거는 더 심한 거죠. 더 심하게. 도축하고 이제 버리는 건데 얘는. 네. 전 세계적으로 소의 부산물, 돼지 부산물을 구워서 먹는 요리가 발달한 나라는 우리나라 일본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일본도 한국의 영향을 받은 거죠. 제1교포들이 맞아요. 그 문화를 이제 퍼뜨린 거고. 그때는 약간 조선인들을 놀리는 곱창이나 먹는 놈들 뭐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이제 곱창 너무 일본인들 좋아하죠. 그거랑 야끼니쿠는 다 그쪽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봐도 이건 한국 거라고 돼 있고 나오는 반찬도 다 김치부터 깔고 시작하기 때문에 한국의 영향으로 이제 봐야 되고 이게 이제 비싸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인건비입니다. 얘는 깨끗하게 씻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는데 손질하고 씻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 로봇이 빨리 개발이 돼야 되겠네. 그게 제대로 되면 이제 네. 좋은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걸 식당에서 직접 다 했었는데요. 요즘은 육가공 업체에서 깨끗하게 씻어서 오는데 이미 그 가격이 붙어서 넘어요. 애시당초. 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세척을 깨끗하게 하는 기술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생막창, 생대창들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지만 여전히 이제 한번 익혀서 내오는 게 좀 많습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엄마가 그 곱창볶음 이런 거 있었잖아요. 엄마가 못 먹게 했거든요. 너무 좋아해서. 아니 그 너무 많이 씹는 거 먹어요. 있어갖고 막 아, 세제 네. 쓴다 막 이런 얘기도 있고 아, 막 맞아요. 이래갖고, 네. 예, 옛날에는 실제 락스를 씁니다. 네. 근데 식용 락스가 있어요. 식용 락스요? 네, 있어요. 그럼 그 락스는 마셔도 되나요? 다시 다 씻어내야 되는데 계란도 다 락스에 담궜다 빼잖아요. 지금 살모넬라가 훨씬 더 위험하거든요. 거기에 있는 살모넬라균이 훨씬 위험하기 때문에 락스에 다 담갔다가 뺀다고 봐야 돼요. 훨씬 그러니까. 안전해요. 훨씬. 네. 뭐 이렇게 계란을 좋아했었는데. 아니 그러시면 안 돼요. 네, 네. 아니 그 안전합니다. 그게 훨씬 안전한 거예요. 네. 산에서 막 직접 이렇게 뭐 닭 키우시는 분들이 야 이거 뭐 어디서도 못 먹는 거예요. 금방 나온 그 토끼 가지고 날로 먹고 그럼 큰일 나는 거겠네요. 저는 되게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진짜로 그 네네. 집에서도 생달걀 이렇게 깨서 이렇게 싹 먹고 그런 거 안 되겠네요. 아 근데 이미 다 그 세척 과정을 다 식용 락스 거쳐왔기 때문에 하고 다시 재세척 다 해서 네. 그것까지 다 깨끗한 상태로 오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근데 이제 곱창집에 가면 이제 뭐 대창, 막창 또 이렇게 소냐 돼지냐에 따라서 근데 이게 사실 표현들이 되게 혼용이 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곱창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소의 곱창이 있는 것이고 돼지에는 곱창이라고 하는 부위를 따로 돼지는 곱창이 없어요? 자, 이걸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소부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내장이 있다? 그러면 위장이 소는 4개가 달려있고 아, 위장이 4개요, 소가? 4개입니다. 되새김질하면서 아, 네. 되새김질. 돼지는 하나지. 그래서 되새김질을 하는구나. 네네. 네 개가 달려 있고, 그다음에 소장이 달려 있고, 그다음에 대장, 그다음에 직장이 이제 달려 있는 거거든요. 직장 다음에는 항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장 부위를 우리가 대창이라고 하는 거죠. 대창. 근데 소 대창은 네. 우리가 보통 어떻게 먹냐면 얇은 껍질에 속에 기름이 가득 차 있는 복지방으로서 내장에 막 붙어 있는 하얀 기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 이제 세척을 하려고 그러면 속을 씻어야 되잖아요. 속을 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뒤집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붙어 있던 지방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안에 있던 내장 안쪽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죠. 표정이 너무 무서워서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위치를 또 알고 먹으니까 좀 네네. 그러네요. 모르는 게 맛있는데 말씀해 보십시오. 너무 공포스러워하세요. 아, 네. 굉장히 상상하면서 제가 듣고 그래서 있어요. 이거 할 때 큐대 꽂아가지고 쫙 뽑으면 인사이드 아웃이 쫙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껍질을 뒤집어 가지고 내장 지방 안으로 밀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누드 김밥을 까만 김밥으로 만든 거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하나 위로 올라오면 이제 소장. 소장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의 곱창입니다. 아, 안에는 곱이 뭐냐? 그거는 육모랑 소화액, 소화효소. 그 소화액이 무슨 이렇게 고소해? 그렇죠. 고소하죠. 그럼 이제 위장으로 올라가 보면 맨 마지막에 달려 있는 이거를 2가지 이름으로 부르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사람은 얘를 막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어떤 사람은 얘를 홍창이라고 부릅니다. 아 막창이 위에 있어요? 막창이 손 위에 있어요. 나 막창이 맨 막바지 끝에 있는 건 줄 알았어. 그게 막창. 돼지를 그렇게 이제 부르죠. 돼지 막창. 그 위가 3번째 위장. 고깃집에 가보면 이렇게 막 썰어서 나오는 거 있죠. 천엽. 처녀 때 묻은 수건 같은 거. 네네. 기름장에 찍어 먹는. 아 김장 씨. 그게 이제 3번째 위장이고 그 하나 위가 2번째가 벌집양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가 얘가 이름이 양이에요. 양. 야 그게 이렇게가 이제 소의 이제 부속물인 거죠. 이제 돼지를 가보면 설의 마을. 돼지의 위는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것 같아요. 일단 얘는 제외하고 그러면 돼지의 이제 소장 쪽 같으면은 소는 곱창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돼지의 소장 가지고는 요리를 우리가 따로 볶음 요리를 안 합니다. 왜? 얘는 뭐로 쓰냐면은 순대의 캐식으로 쓰는 거예요. 순대 껍데기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얇은 거예요. 너무 얇아서. 아 그렇게 얇아요? 그리고 이제 항문 빠진 거에 바로 위에 붙어 있는 거. 요게 막창이라고 합니다. 항문이라고 하니까 식감이 확 떨어지긴 하네요. 그래서 아, 이 그러니까. 부위는 깨끗하게 씻지 않으면 피가 너무 나기 때문에 네. 씻고 또 씻고 밀가루로 밀고 뭐 락스로 작업하고 해가지고 깨끗하게 이제 해서 아주 맛있는 게 되는 거죠.
정말 락스로 닦긴 해야겠네요. 안내요. 아 근데 락스가 아니고 소금이랑 밀가루로 정말 2시간 반을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건 업장마다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항문 근처는 무조건 락스 써야 될 것 같긴 해요. 2시간이나 한 4시간 정도는 이렇게 좀 그 요즘은 이제 육가공 업체가 다 세척 다 깨끗이 해가지고 이제 업장으로 넘기거든요. 그래서 소막창하고 돼지막창하고 물론 뭐 완전히 다른 동물이지만 맛이 그렇게 차이가 나네요. 왜냐하면 소막창은 이렇게 위 중에 하나고 4개 위 중에 하나고 돼지막창은 진짜 그냥 맨 끝에 붙어 있는 애잖아요. 이 육향이 다를 수밖에 없네. 질감도 다르고. 근데 이제 곱창 구워 먹는 건 일본하고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아니 전 멕시코 촬영 때문에 갔다가 여기 타코 나왔는데 타코 멕시코 네, 타코에 타코에도 이렇게 구워서 네, 들어가요. 곱창 이렇게 해갖고. 근데 이제 그 멕시코 타코는 보통 좀 삶은 거를 잘라서 올려놓지 않나요? 네. 거기 구워주나? 그 저희가 먹었던 데는 구웠더라고요. 철판 위에서 볶아가지고 맞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맞네요. 아 근데 그 멕시코 쪽에서 먹는 곱창 같은 경우는 우리는 될 수 있으면 그 돼지향 같은 거를 좀 없애줘서 좀 이렇게 깔끔한 맛을 일부러 만들려고 한다면 돼지 향 자체를 되게 즐기는 것 같던데 그쪽 민족은. 깨끗이 씻어야 되는데 그죠? 락스를 쓰셔야 돼요. 락스가 좀 수출이 돼야 되는데. 네. 오늘 뭐 삼겹살도 물론 그렇고 곱창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술. 술. 곱창과 가장 어울리는 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소주? 소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소주. 소주, 보드카, 그리고 저는 하이볼도 올리는 것 같아요. 하이볼. 예, 요즘 곱창집에서 하이볼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소주가 제일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좀 깔끔한 게 그 약간 기름기 있고 과하게 또 고소할 수 있는데 이것을 싹 좀 이렇게 좀 개운하게 씻어주는 게. 소주가 기본적으로 특별한 향이 없이 깨끗하게 씻어주는.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뭐 삼겹살과 곱창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를 나눴다고 생각합니다. 시작할 때 두 분이 삼겹살을 골라주셨고 저는 곱창을 골랐어요. 뭐 아직까지도 그 결정 유효하신? 아 그럼요. 아, 엄청난 돼지가 기다리고 있는데. 역시 흔들림 없이 굳은 의지로. 저는 계속 흔들리고 있죠. 제가 할 수만 있으면 너무 자유롭게 이 부속물들 좀 리스크가 커서 좀 더 저한테 여성 호르몬이 더 차오르길 기다리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삼겹살. 어쩔 수 없이 눈물의 결정을 또 내리셨고 저는 그래도 곱창으로 가겠습니다. 네, 곱창으로 가겠어요. 자, 그래서 뭐 어쨌든 뭐 두 분이 삼겹살을 골라주셨기 때문에 삼겹살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